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입추가 지나니까 날씨가 한층 선선해졌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날씨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아침이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어제, 오늘 지나면서 이 정도 분위기면 그래도 이전의 변동성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11시 구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 양전을 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음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양시장에서는 오르는 종목이 더 많으면서 시장은 아직은 오르는 종목의 무게추를 조금 더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그간 많이 상승했던 부분을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어제 좋았던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고요. 또 뉴욕 시장과 우리 시장이 연동되는 모습 보이면서 지난밤에 미국과 이란의 다시 한번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제 유가가 WTI 선물 기준으로 5%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와 관련된 정유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 건설 테마도 좋습니다. 자, 국채 금리 역시 어제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이죠. 미국의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으로 시장은 방향성 없이 좀 흘러가는 오늘 시장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짚어봐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해드릴게요.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예은입니다. 8월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뚜렷한 온도 차이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7월 말 급락 이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코스닥은 저점 대비 빠른 회복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양전으로 마무리했지만 그 상승폭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0.96% 상승한 5,3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하는 듯 했지만 이대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0.57% 하락한 84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하는 듯 싶더니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1,355억 원, 기관 272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홀로 1,489억 원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홀로 278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NHN인데요. 개장 전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공개됐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164% 증가한 걸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웹 보드게임 규제 완화로 매출이 상승했고요. 오프라인 대회 개최 등 게임 분야 매출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장중한대 23%를 넘게 급등하면서 51,500원 선을 오르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게임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NHN 13.05% 상승한 47,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뉴파워 플라즈마인데요.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뉴파워 플라즈마, 반도체 안에 플라즈마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사 AMAT의 2028년 물량 요청 소식과 함께 미국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거란 기대감에 현재 2.25% 상승한 12,2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는 실적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북미 브랜드와 함께 협업하면서 판매 채널을 더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 강한 상승 탄력 받았고요. 19.16% 상승한 11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잠시 침체됐던 이 반등폭을 조금 더 높여갈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예은이었습니다.
네, 8월 11일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이 방향성을 좀 바꿨죠.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고, 아침에 증권가에서도 이제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코스닥으로 자금을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고요. 오늘 송대섭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시장 속에서 다양한 투자 힌트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섭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뭐 장 초반에 코스닥으로 좀 강세해 보이나 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4%대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오히려 아웃퍼폼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850포인트를 좀 뚫기에 힘이 부처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CPI 경계감도 있을 테고 그렇겠지만 오늘 시장 속에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생각하시는 방향성 있으실까요? 일단은 요즘 먼저 대동 is good, all the time. 네, all the time 대동 is good. 네, 항상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릴 대동 송대섭입니다. 일단은 코스피랑 이제 좀 다르게 가고 있죠. 코스피가 가는 날은 코스닥이 좀 못 가고요. 코스닥이 가는 날은 코스피가 좀 못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수급의 면에서 한쪽으로 한 번씩 좀 쏠릴 때마다 다른 지수들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830포인트 선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그랬어요. 830포인트를 넘으면 870포인트까지 충분히 열려 있을 거다라고 해서 어저께 830포인트를 딱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오늘 877을 딱 찍고 좀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830이 넘어서면 870포인트까지 열려 있어서 좋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 이제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딱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하루 정도 빼고는 계속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씩 가면서 코스닥이 그동안 올라왔던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물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0.67% 정도의 약보합으로 간다고 치면 좀 잘 버티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도 충분히 코스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많이 시중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에서 이미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이 더욱더 좀 코스닥으로 옮겨오면 빠르게 한 880포인트, 890포인트를 넘어서면 충분히 빠르게 900포인트까지 간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도 한번 쉬어갔다가 어저께 반등이 올라왔고 오늘도 좀 쉬어가는 장세. 하지만 크게 많이 흔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딱 쉬어가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뭐 횡보하는 구간,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기, SK스퀘어 같은 어떤 대형주들이 사실은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이번에 HBM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엔비디아에서 조금 그 적층률을 좀 줄인다고 했었어요. 적층률을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지금 그거는 결국 수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는 거고 아직까지도 쇼티지는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지금 AI에 관련된 이제 실적 시즌이 다 끝나가고 곧 있으면 엔비디아 실적이 있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또 방향성을 더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조금 횡보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말씀인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럼 차라리 어떤 것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관망하자. 관망하는 보수적으로.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동안 여러분들 아마 많이 손실이 봤던 구간들이 있었을 거고 손실을 복구가 됐을 거란 말이죠. 손실이 복구된 이 시점에서 그것을 계속 가져가느냐 아니면 손실이 복구된 종목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느냐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현재 많은 반등이 올라와서 손실이 복구된 사람도 있을 거고 전혀 복구가 안 된 사람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다음에 좀 떨어질 수 있는 하락을 V자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여기서 좀 꺾이면 W자 반등으로 가려면 더 하락세가 올 수도 있거든요. 코스닥도.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시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진짜 빠르게 복구가 됐는지 그리고 더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복구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부방에 오시면 그런 것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고민 상담도 해보시고, 지금 시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빠르게 리레이팅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리밸런싱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이 쉬어갈 때 어떤 신규 매수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면서 종목별로 조금 다른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 궁금증 해소하시고 방송에서 다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속에서 특징주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양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삼성전자 효과고 가는 쪽은 대체로 다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가요. 건설, 중소형 건설주, 정유, 뭐 게임, 화장품 이쪽이 많이 가는데, 오늘 장 특징주로 파마리서치 한번 볼까요? 지금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구간이에요. 5%대 상승하다가 지금 십자 도지 형태로 캔들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님 보실 때 전문가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구간인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계속 트레이딩 해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 단가가 32만 4천 원이에요. 32만 4천 원에 저희가 매수를 공략이 들어갔고요. 저희는 여기 이 라인이겠죠. 이제 이격이 있었던 구간이에요. 이거 좀 보자. 네, 요 구간에서 저희가 잡은 구간인데, 이때도 사실은 이제 이평선이 겨우 붙어있던 구간이었어요. 한 번의 반등이 나왔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반등 나오고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에도 나갔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원래 의료기기죠. 의료기기지만 코스메틱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의료기기 하나만 봤으면 아마 파마리서치를 고르지 않았을 텐데, 화장품 관련이 있죠. 이번에 실적을 보시면 일단 파마리서치 코스메틱이 성장성에서 영업률 30% 정도가 화장품에서 나왔단 말이죠. 즉 해외 수출, 즉 K뷰티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또한 의료 쪽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면 예전처럼 여러분 이렇게 뭐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의료 사업, 의료 쪽으로 와요. 그럼 의료는 뭐예요? 성형도 좀 하고요. 뭐 필러도 좀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좋다는 그런 레이저 시술 같은 것도 맞고 가는데, 근데 간 사람들 너무 좋잖아요. 그럼 이걸 유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회사의 제품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나라 워낙에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 좋다 보니까 이미 소문이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매출보다는 해외 수출에 대한 매출액이 더 늘어나고 있고, 이게 예전에는 아시아권이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죠? 저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점점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간이어서 파마레스를 가져가게 됐고, 파마레스는 저희는 이미 40만 원에서 딱 한 번 목표가에서 1차 수익을 가져갔고요. 그 이후로 계속 홀딩 중이고, 저는 2차 목표가를 지금 45만 원 이상 상단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십자고지 나왔어요. 하지만 뭐 지금 저희는 이미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다음 목표가까지 갈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이쪽 40만 원대 중반대 매물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소화가 되고 있는 구간이어서, 이 매물대가 소화가 다 되면, 여기죠? 요 매물대가 다 소화가 된다고 치면 50만 원 이상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 32만 4천 원에 방송 통해서 공략을 해주셨는데, 지금 구간에서 상단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트라이할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예. 들어가기엔 추격 매수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저희처럼 저가 매수에 들어가셔야지. 지금 들어가면 추격 매수. 네.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좀 옥석 가리기 해볼 테니까요. 잠시만 또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우리 지금 AS 좀 받아보고 오늘 장 특징주를 좀 봐야 되는데, 이수페타시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수페타시스 우리 방송 통해서 지난주에 공개해 주신 종목인데 어제 11%대 급등 나오고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요일에 공략해 주셨어요, 전문가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네. 그러면은 그 이후로 계단식 상승해서 지금 딱 그 차익 실현이 오늘 분위기상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맞습니다. 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희도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네. 저희도 이제 공략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가져왔고,
그죠? 저희 무료 주식방에서도 매수 타점을 가져갔어요. 그때도 방송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방송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날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미 1차 매수를 했던 조금 단가가 좀 높았어요. 하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좀 고점 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별로 고점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여태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면 상당히 고점이었어요. 12만 원대 구간은,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는 3차 총 3번의 매수를 한다고 했었지만 워낙에 하락폭이 컸었어요. 최근에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이번에 2차 매수가로 저희가 공략을 들었던 거고, 그리고 현재 체험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수익을, 그죠? 한 10%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결국 AI 데이터 센터의 서버 기반이라고 말씀드렸고, AI 서버 기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 PCB 기판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고, 오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자체 칩을 또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 구글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MS 소프트가 다 이제 엔비디아의 GPU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체 칩을 만든다고 치면 그거에 대한 결국 기판, PCB 기판이 결국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서버 기판이. 이 서버 위에다가 다는 거니까 이런 기판 관련해서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뭐 대덕전자나 이수페타시스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오는 거는 당연히 차익 실현물로 오는 거고요. 여러분 즉 매수가를 못 가져가신 분들은 요번에 이제 좀 더 눌림목이 많이 온다고 치면 그때 한번 매수를 보셔도 되고, 그래서 차트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시면 같이 공부방에서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 또 공략을 할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로 이수페타시스 지난주 화요일 종목이기도 한데 AS까지 받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전략들은 함께하는 공간에서 장중에 이수페타시스에 관한 전략들 추가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양전을 했거든요. 23만 8,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신규 접근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 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격으로 삼성전자도 좀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 지금 23만 8천 원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아침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난 금요일 올랐던 것에 비해서는 어쨌든 그 고점을 트라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신규 매수 자리는 좀 나쁘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 오늘 사기엔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121선 하회 구간이거든요. 121선 하회 구간이니까 지금쯤이면 사실 많이 눌림목이긴 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봤을 때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저는 지금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잡기보다는 121선 뚫고 올라간 이후 잡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의 얘기가 나와버리면 사실 좀 밀릴 수 있죠. 지금 9월 달에 FOMC가 있단 말이에요. 그 9월 달에 FOMC가 있으니까 그때를 지금 오늘도 이제 내일도 CPI가 있잖아요. 이런 지표를 좀 보시고 나서 삼성전자가 또 방향성을 조금씩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CPI가 좋지 않아서 좀 장이 안 좋아지면 결국 삼성전자도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밀릴 수 있는 상황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항상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항상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21선을 어느 정도 뚫고 올라간 시점에 잡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은 왜냐하면 또 121선 구간과 61선 구간이 또 계속적으로 어쩌면 저항대가 된단 말이죠. 이 저항대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 121선은 어느 정도 안착할 수 있는 구간에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듣습니다. 네, 좋습니다. 121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고 121선 위에서 신규는 모아가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속에서 이슈들 챙겨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은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점 살펴보시죠. 우리 첫 번째 맥점은 화장품주 강세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좀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그때도 화장품 쪽에
계속 괜찮은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점 때문에 화장품 쪽이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도체가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 지금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님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쏠려 있다가 관심이 뒤늦게 실적도 반영되고 호재도 반영되고 어쨌든 빈집이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화장품주가 계절을 타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것들에 대한 연속성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오른 종목은 진짜 많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용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시장의 지수의 흐름보다도 더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결국은 실적이잖아요. 결국 이제 실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의 실적은 아니란 얘기죠. 이게 결국 해외 수출에 대한 실적으로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보세요. 한국에서의 어떤 내수적의 시장에서가 우리나라 기존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었는데 지금은 이 내수적인 부분을 떠나서 물론 예전에 중국 관련해서 중국 관련 한참 올라가겠지만 중국은 또 이제 우리랑 또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다른 채널 쪽이 어떻게 됐죠? 예, 중국 쪽으로 향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결국에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콜마라든지 아까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ODM, OEM 방식이에요. 즉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있지 않더라도 그죠? 외국의 대형 회사들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수출이 잘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것이 수출을 계속 호전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나와주니까 당연히 지금 최근에 가지 못했던 그 화장품 섹터가 같이 반등을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어떤 섹터별로 좀 크진 않잖아요. 섹터가 화장품 섹터가 비중이 차지하는 것도 크진 않고 시총 자체도 그렇게 많이 큰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좀 많이 상승이 오면 이쯤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눌림목을 오거나 좀 내려오면 그때 갔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화장품주를 공략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좀 많이 올랐으니 결국에는 눌림목 구간에서 저희가 봐야 된다. 지금 보시면 한국콜마인데요. 한국콜마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됐죠? 지금 계속 올라왔고 오늘도 지금 2.7%대로 올라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방향으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잡게 되면 전체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고점 밴드니까 차라리 지금보다는 어떻게 되죠? 한 21선 아래에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 한번 눌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은 공략하기는 조금 어렵고 눌림목이 와야만 공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적 측면이나 뭐 중국향에 대해서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화장품주는 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한국콜마 눌림목에서 공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른 종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이 좀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콜마랑 실리콘투. 저 실리콘투. 네, 실리콘투 보시면 되죠.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한국콜마에 비교해서 어떻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당히 차트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양이에요. 보시면 뭐 일봉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11만 원 구간이니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지만 그 외에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구간이거든요. 주봉상에서 일봉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가 횡보 구간을 쭉 보시면 횡보 구간의 하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이제 중단으로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지금쯤은 실리콘투가 한번 들어가 볼만도 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한국콜마보다는 실리콘투가 좀 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더 다양한 전략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선호주로 또 실리콘투 꼽아주신 만큼 여러분의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맥점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CPI 발표가 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이 인플레 강경론이
곧 시험대에 오를 텐데 지난달 회의에서 이미 3명이 금리 인상을 요구했어요. 여기에 7월과 8월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물가가 동결될 것이다. 이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CPI에는 연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물가 지표도 함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고 이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파급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의 시나리오도 좀 미리 적어봐야겠습니다. 금리 사실 물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너무나 고용 쇼크가 와서 우리 금리를 못 올릴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어쨌든 뭐랄까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금리라는 것이 사실 올리면 무조건 시장이 긴축이니까 좀 네. 어쨌든 캐비넛 씨가 너무 강경하게 발언하는 것도 있고 3명의 의원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마음에 걸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위험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인플레를 잡겠다는 이 의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일단은 예. 고용 충격이었죠.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좋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고용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이 좀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용 보고서 나오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장이 코스닥이 특히 급반등이 나오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내일 이제 CPI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3% 정도 이제 껑충 좀 뛰어오르면서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유가 상승이 결국은 유가 상승이 결국 물가 상승으로 가는 구조로 가는 건데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졌던 게 최근 6월 달이었죠. 6월 달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하락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한 70불 라인까지 떨어졌었죠. 70불, 60불 라인까지 한번 떨어졌던 구간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물가 지수를 조금 떨어뜨릴 수는 있었지만 다시금 이렇게 계속 고유가가 유지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내일 이제 CPI가 있는데 CPI 지금 예상치가 3.4%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2.5%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예상이 부합이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3.3%를 웃돌아 버리면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으니 물가를 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그럼 왜 이렇게 금리에 민감하냐고 하면 미국의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예전에 잉여 현금이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2025년부터 자기 자신의 현금을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캐펙스에다가 쏟아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금이 이제 딸려요. 인텔 같은 경우도 결국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다 돈을 차입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쏟아부을 돈도 이제 부족하니까 더 가져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차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차입이라는 게 여러분 결국은 은행 돈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주식에서 유상증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은행 돈을 받아간다고 치면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상이 되면 또 안 좋아요. 왜? 제약바이오도 대부분 뭡니까? 돈을 빌려서 쓰는 애들이에요. 막 수익이 엄청나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의 섹터가 아니라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이것의 연구에 대한 상장성과 뭐 FDA 승인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는 AI도 결국에는 금리의 인상에 대해서 그런 벗어날 수 없는 구간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결국 이번 CPI가 예상이 부합 올라서거나 그래서 금리 인상이 베팅이 나오고 다음 달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의 얘기가 나와버리면 AI 쪽, 반도체 쪽으로는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도 저도 그렇지만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올라왔을 때 이때 이제 좀 손실구간이 복구가 됐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종목을 막 타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가면서 장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단타식으로 짧게 우리가 베팅을 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좀 더 이 시장의 흐름에 맞는 매매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요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로드맵에 조금 더 자세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송대섭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공간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많은 도움 말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부터 로봇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뭐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 중국의 유니트리 상장도 있고요. 여기에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어떻게 계속해서 이것을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요. 사실 반도체랑 붙어서 맨 처음에 갈 때는 반도체가 곧 로봇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네. 쏙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가 정말 쏙. 그러면서 정말 주가가 많이 부침을 겪었고 모든 수급이 빠져나간 뒤에야 맞아요. 지금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다시 잡기에는 좀 애매한 느낌도 있고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상처 받으신 때문에, 분 많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로봇을 믿어봐도 될 것인가 이런 관점도 좀 있겠고 어떻게 소화를 해나가고 있는 구간인가 기술적으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기술적인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사를 보시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반기 세계 출하량 97%입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화학도 이제 워낙에 지금 침체기죠. 화학적으로 먼저 자신들이 지금 워낙에 공장이 오래돼서 화학도 이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고 반도체 쪽도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대만 쪽, 뭐 TSMC나 이쪽을 따라가기도 애매한 상태예요. 창시 메모리가 있다고 치지만 사실은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나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중국에서 요즘에 밀 수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로봇이나 뭐 전기차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BYD 같은 거죠. BYD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에 세계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자신들이 밀 수 있는 산업의 영역을 좀씩 로봇 쪽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로봇을 많이 만들긴 하죠.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생각보다 중국 로봇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서빙 로봇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물류 업체들 가시면 요즘에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지 않고 다 기계가 와서 이거 하거든요. 제 지인들도 이제 그런 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산을 다 쓰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은 뭐냐면 중국의 제품은 일단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제품들은 지금 쓰지 못하고 로봇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조립 형태로는 중국의 로봇이 많이 만들고 있지만 결국 완조립보다는 뭐가 중요하죠?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제품 하면 좀 뭡니까? 약간 장고장이 좀 많다. 그죠? 이런 이미지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중국은 약간 저품질이에요. 저품질에 좀 싼 가격. 하지만 이제 결국에 로봇을 투자하고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저품질의 것을 쓸까요? 아니면 고품질에 좀 비싸더라도 AS 좋고 오래 갈 수 있는 내구성이 좋은 걸 쓸까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어떤 내부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면이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중국산보다는 또 뭐다? 우리나라산, 국내산, 대한민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가 훨씬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 같은 것들이 더 미국 시장이라든지 외국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 커지고는 있지만 어떤 부품적인 반사수혜는 우리나라가 가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조립 로봇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부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훨씬 강세니 우리나라 로봇 쪽에서도 완조립 형태보다는 부품에 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져왔던 것도 HL만도였죠. HL만도였었고 그다음에 종목을 하나 보시게 되면 이제 SPG가 대표적인 거니까 한번 바로 보도록 하시죠. SPG는 오늘도 또 7%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SPG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감속기에 대한 수주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니까 결국에는 로봇주에서도 그냥 뜬구름으로 로봇주로 가면 안 되고요. 결국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로봇주에 대한 옥석을 가르치는 게 맞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LG CNS 같은 경우 이제 로봇들, SDS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결국 로봇과 관련돼서 최근에 많이 움직임을 줬다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로봇 관련 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들이 로봇에 대한 어떤 테마성으로 한 번 더 내용이 나와줄 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9월 8월,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 달쯤 이제 로봇에 대한 양산에 대한 계약을 맞아 갈 거고, 현대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내년에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지금 다시 조정을 받는 구간이니 이쯤에서 좀 옥석을 가리고 실적이 나와주고 수주가 나와주는 종목 위주로만 로봇을 대응하면 좋겠고, 그 외에 약간 뜬구름식 로봇은
절대로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모르시면 공부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테마로 우르르 간다기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실적이 나오는 쪽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주가 나오고 실적이 이번에 SPG 같은 경우도 실적을 잘 받은 나왔죠. 거거든요. 수주를 받은 거거든요. 예. 수주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여기는 로봇에 좀 곁다리가 거쳐져 있어. 사실 고영 같은 경우도 의료기기였거든요. 고영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최근에 모양이 어디랑 비슷하죠? 예, 방금 봤던 SPG랑 모양이 비슷해요. 예, 고영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오고, 이제 의료기기거든요. 이쪽은 의료기기, 이제 뇌수술입니다. 뇌수술. 이게 워낙에 고부가 가치예요, 여러분. 수술하면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질병이 계신 분은 죄송하지만 유방암 한번 수술하면요 1,000만 원이에요. 로봇 수술하면. 예, 이런 만큼 이제 로봇 수술 자체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도 좋다, 괜찮다. 결국 하지만 실적이 나와주는, 고영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었으니 지금 이렇게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적이 진짜 찍히는 기업들이 좋다 이야기를 하셨고, SPG나 고영 같은 종목들은 진짜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차트가 좀 비슷해요. 어쨌든 상승으로 무게추를 좀 두는 듯한데, 그래도 좀 SPG 같은 종목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오늘 공략하기엔 좀 부담이죠. 결국에는 예. 코스닥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코스닥이 지수가 올라오면서 로봇주도 같이 올라온 건 맞아요. 2차 전지도 올라왔고, 그렇죠? 제약바이오도 올라왔죠. 그러면 코스닥이 뭐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오늘같이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향후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도 뭐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지수가 밀리면 결국 코스닥도 밀리거든요. 그러면 관련해서 로봇주도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현금 비중을 왜 가져가는 거냐면 그냥 못 들어간 종목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공략할 종목을 기다렸다가 기다린 시점에서 투하를 할 수 있는지, 현금을 넣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PG라든지 고영 같은 것을 다시 지금 잡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고영 이미 수익 실현하고 끝났거든요. 이번 주에. 이미 끝났어요. 예전에 저희 4만 원에서 여기 구간에서 한번 먹었고요. 여기서 4만 원에서 한번 먹었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다 저희는 매매를 끝났어요. 이미 트레이딩 한 종목이에요. 이유는 좀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이익 수익 구간을 돌아섰기 때문에 저희는 종목을 정리한 거예요. 그만큼 전략대로 이행이 된 거고, 그 전략을 가져가야지 또 현금을 가지고 다음번 늘림목에서 들어갈 수 있다. 고양이라는 게 나쁘지 않다. 실적이 나왔고 수주가 나온다. 알고 있어요. 한데 이것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 나온 시점, 그 최대한 저점까지 못 잡더라도 저점 비슷하게 잡으려면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종목 장에서는 현금을 조금씩 늘려가나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살펴볼 텐데요. HL 만도 8월 5일 공략해 주신 종목 상승률 9.4% 집계되고 있는데, HL 만도도 어쨌든 로봇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액추에이터 공급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AS 좀 받아볼까 봐요. 어떤 구간에 와 있다고 판단하세요? HL 만도 차트 예쁘죠? 9%면 사실 이 시장이 어려울 때 네. 많이 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요. 시장이 지지부진했으니까요. 저희는 뭐 이때 한번 비슷해요. 고영 때랑 비슷하고, 이때도 저희는 H만도를 이미 수익을 가져간 구간인 거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저희한테는 매수가 회복이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새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수익권이 될 수 있겠죠. 사실은 HL만도 같은 경우는 조금 SPG라든지 이런 고양이랑 좀 색깔이 다르죠. 왜? 모기업이 있잖아요. 모기업이 어딘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H로 시작하는 회사잖아요. 또 궁금하면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 회사의 모기업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로봇 감속기도 들어가겠지만, 원래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전장 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좋은 거예요. 로봇도 플러스 구간이고 전장 사업. 그래서 저는 HL 만도를 지난주에 가졌을 때 이제 감속기 정도로 봐야 되고,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을 보게 하겠지만, 결국은 이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다른 성장성,
다른 쪽에서 수익이 계속 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저조했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전장 산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들어와서 성적이 좋았거든요. 실적이. 그런 구간은 즉 로봇 쪽으로 좀 못 가더라도 얘는 자동차 산업 쪽으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 제가 가져왔겠죠. 그래서 지금 HM도 지금 보시면 어떻죠? 전 들어가도 돼요. 네. 저는 HM도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지난주랑 평가 많이 차이 안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타점도 가능하다. 타점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군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 한번 밀릴 수 있으면 결국에는 지금 5일선, 11선과 지금 이격이 있거든요. 60일선까지 올라왔잖아요. 60에서 120선에서 또 20에서 이격이 있으면 여기 갭을 만약에 매주로 간다고 치면 21선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이런 시점으로 보시면 저는 충분히 예측만도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하시면 공부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종목이었던 전문가님 종목이었던 8월 5일 공략했던 HL만도 지금 상승률 9.2%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전략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가 공략주 이야기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시장은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343포인트, 구간 0.69% 상승이고 코스닥은 약보합권이네요. 85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뭐 크게 별다르게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지만 소폭이지만 선물과 현물을 같이 코스피에서 사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시장 속에서 다양한 힌트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고 계세요? 오늘은 반도체 가져왔습니다. 반도체요.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쪽이에요? 전공정, 후공정? 전공정으로 보시면 전공정 되죠. 쪽이요. 웨이퍼 관련입니다. 웨이퍼 관련주.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힌트를 주시거나 여기 어떤 모멘텀이 있다거나. 일단은 뭐 메가 프로젝트 차트를 바로 봐드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네, 차트 차트 그냥 볼까요? 앞에 띄워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반도체예요. 일단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후공정이 있을 거고 전공정이 있잖아요. 그다음 패키징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오늘 전공정인데 결국 이제 웨이퍼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겨야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전공정 안에서도 저는 이제 재료 쪽, 소재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절연 방향 쪽 소재주를 관련해서 금요일 방송에 나갔었는데 요새는 이제 결국 장비주는 많이 가고 있잖아요. 다 많이들 아시고 계시니까 그 장비주 안에서도 저는 소재, 오늘 가져온 건 소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감광의 포토레지스트예요. 포토레지스트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제 웨이퍼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액체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그 액체를 때리면 여기다 빛을 쏘거든요. 그 빛이가 이 액체를 어떻게 받아내냐에 따라서 새겨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에지 디스플레이 등이 공급을 하고 있는 전자재료 전문 회사고요.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 대비 2026 매출도 워낙 좋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92억, 그다음에 순이익도 849.7억. 850억이라고 할게요. 850억으로 대략 1,450% 전년 대비 올라오고 있죠. 역대급 순이익이 서프라이즈 구간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종목을 파트를 보셨잖아요. 차트를 보셨으면 어떻죠? 예. 이제 반등을 좀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CMP 같은 경우는 뭐 케미컬,
뭐였죠?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메카니컬 폴리싱이에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CMP라고 해서 근데 결국에 화학 재료로 가져가지고 웨이퍼를 공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삼성전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어디요? SK 하이닉스에도 또 들어가는 상태예요. 즉 이제 예전에는 좀 삼성전자한테 좀 많이 치중이 되었지만 지금 SK 하이닉스도 수주를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만큼 어떤 양 두 회사의 반도체 회사에 우리 재료로서 들어가고 있는 회사니 당연히 어느 정도 수혜는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안 좋으면서 이것도 그냥 소위가 말하면 좀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반등의 서막. 제가 항상 좋아하는 차트는 뭐냐면 여러분 저점 찍고 반등 올라왔을 때가 아니에요. 반등 찍고 내렸을 때를 좋아해요. 선생님 말 이해되겠죠? 저점 찍고 반등 때리고 반등 왔네 이때 들어가면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냐? 저점 찍고 반등 올라가고 다시 눌리는 구간이 분명히 생겨요.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생기는 경우가 많다. 지금 여기 보시면 차트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음의 구름대가 있거든요. 음의 구름대로 구름대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의 구름대가 아직까지 좁혀지고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음의 구름대가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완전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지금 이제 최근에 5일선이 이제 11선, 21선은 크로스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구간이라 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언절 공략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눌림목에서 가져가야 되는지 이것은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는 없죠. 히든 종목이니까 이거 궁금하시면 저희 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다 실시간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일단 실적도 좋고 어떤 테마도 좋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최근 반도체 쪽으로 워낙에 조정이 있었던 구간이었고 그 다시 급반등이 오는 시기에서 이 종목은 아직 많이 올라가지 못한 종목이라 보시면 되고 지금 예전의 구간을 보게 되면 예전 구간보다도 아직까지는 하이밴드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 구간만 올라와 줘도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한 20에서 25%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주셨고 반도체 전공정 웨이퍼 회사인데 지금 구간이 마음에 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내가 투자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송대섭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고민 압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시장도 좀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쨌든 내픽 네.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마지막 오늘 장 마칠 때까지 뭘 하면 좀 좋을까요, 전문가님? 본인 일을 하셔야죠. 본업 하세요, 본업. 본업이 네. 주식이신 분들은 네. 본업이 주식이니까 계속 보겠죠. 그렇죠. 아마 단타하시기 좀 좋았던 장이었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본업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되게 지쳐요. 여러분 7월 달에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차트 보지 마세요 그래요. 자기 계좌 보지 마세요 그래요. 어떡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데 아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쉽지 않았잖아요. 계속 빠졌는데. 그럴 때는 좀 우리가 한 번쯤 안 보는 것도 좋다. 우리가 가끔 친구들이랑 싸우잖아요. 친구 계속 보면 어떻게 계속 싸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분간 보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장은 보지 않는 게 아니라요. 너무 어떻게 장이 움직일지를 지켜보기보다는 좀 쉬어갈 때 여러분들 쉬어가시란 얘기예요. 지금 내일 이제 CPI가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 수요일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실적도 다른 아리바바 실적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결국엔 시장도 경계심 있게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지를 예상을 한번 해보고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대로 갈지 안 갈지의 여러 가지 두 가지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고 결국 어떤 테마, 이벤트가 지난 이후에 장의 흐름에 맞춰서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번 여러분들 조언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본업을 좀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가 언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송대섭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투자 생활에서 로드맵도 어떻게 그려가실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성공 투자의 길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오후 되세요. 고맙습니다.